50대 초반 은퇴한 전문직, 이거 땄다가 인생 무너졌다. 서론 은퇴 후 자격증이 답일까? 퇴직 후에도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준다는데 자격증이라도 따야 먹고 살지? 많은 5060대가 이런 고민을 하며 은퇴 후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 안정된 직장을 떠나면 갑자기 뭔가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 출신들은 자격증 하나만 따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오늘은 은퇴 후 자격증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준비 없이 덜컥 시작했다가 큰 후회를 한 사례들을 통해 과연 자격증이 은퇴 후 최고의 대안인지 고민해보자. 1. 54세 퇴직한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준비하다 시간과 돈만 날린 사연. 김 씨 54세는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다가 조기 퇴직을 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해왔기에 세무사 자격증만 따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도전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험 난이도 문제.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다루는 직업이다. 김 씨는 회계 경험이 있었지만 세법과 각종 법률 조항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있어도 진도가 안 나갔다. 경쟁자들의 수준 차이, 이미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존 세무사들과 경쟁하려니 쉽지 않았다. 고객들은 젊은 세무사들을 선호했고 김 씨가 시험에 합격해도 개업해서 수입을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상황이었다. 시간과 비용 부담. 결국 2년을 투자했지만 합격은커녕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학원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하려 해도 50대 중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었다. 김 씨는 뒤늦게 후회했다. 그냥 기존 경력을 활용해서 컨설팅이라도 할 걸. 이제는 다시 취업을 알아보지만 자격증 공부에 매몰되느라 준비한 것도 없고 돈만 날린 상황이다. 2. 52세 퇴직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지만 현실은 더 힘들었다. 박 씨 52세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간호사 경력도 있으니 요양보호사 일은 어렵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체력적 한계. 요양보호사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환자의 몸을 부축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 젊을 때와는 달리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낮은 급여와 근무 환경. 요양보호사 일은 시간당 급여가 낮았고 야간 근무도 많았다. 박 씨는 병원에서 받던 월급의 반도 못 벌면서 체력은 2배로 소진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불안정. 요양원에서는 주로 젊고 싼 인력을 선호했다. 결국 박 씨는 원하는 만큼의 일을 구하지 못했고 이래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박 씨는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차라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나을 뻔했어. 은퇴 후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길을 찾으려다 오히려 후회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3. 55세 퇴직한 엔지니어, 전기기사 자격증 땄지만 일거리가 없었다. 최 씨 55세는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다. 전기 관련 경험이 많았기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젊은 경쟁자들과의 차이. 전기기사 채용 시장은 젊은 인력으로 포화 상태였다. 회사들은 2030대 기술자를 선호했고 55세 최 씨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다. 프리랜서의 어려움.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직접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전기 관련 일은 대부분 네트워크와 인맥이 중요했다. 고객을 직접 찾아야 했고 프로젝트를 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투자 대비 수익 저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교재를 사는 등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괜히 공부만 했지 남는 게 없다는 씁쓸한 결론을 맞았다. 최 씨는 결국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적은 보수라도 일할 수 있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차라리 자격증 준비할 시간에 일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할 걸.
결론 자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처럼 은퇴 후 무작정 자격증을 따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험 난이도와 나이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증을 따도 실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기존 경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은퇴 후에는 자격증보다 실질적인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현재 가진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은퇴 전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 생존형 일자리 vs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자격증을 따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곧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 더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의 생존 전략을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1. 생존형 일자리 vs 지속 가능한 일자리. 당신의 선택은? 생존형 일자리란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기적인 수입을 얻는 일. 체력 소모가 크고 안정성이 낮음. 자격증이 있어도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많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경비원, 배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단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는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지속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란 기존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일. 시간과 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음.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함. 예를 들어 컨설팅, 강의, 온라인 교육, 유튜브, 블로그 운영, 1인 창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50대 이후 뇌와 신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50대 이후 신체 능력 저하.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40대 중반부터 근력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5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근육량 감소 속도 매년 12% 감소. 체력 회복력 50대 이후에는 운동 후 회복 시간이 2030대의 2배. 즉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생존형 일자리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뇌 인지 기능 변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50대 이후 학습 능력 감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 저하. 2030대에 비해 반응 속도가 평균 2030% 느려짐. 즉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50대 이후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3가지 전략. 기존 경력을 활용한 경험 기반 일자리 찾기. 기존의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유리하다. 예를 들어 회계사 출신이면 세무 컨설팅, 교사 출신이면 온라인 강의, 엔지니어 출신이면 기술 자문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사례 55세 퇴직한 엔지니어, 강의로 제2의 인생을 살다. 한 기업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박씨 55세는 퇴직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기존 경험을 살려 대학과 기업에서 전기 안전관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 교훈. 새로운 자격증보다 기존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디지털 경제 활용. 50대 이후에는 시간과 체력을 덜 쓰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만의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례 52세 퇴직한 교사, 유튜브로 월 500만 원 수익 창출. 김씨 52세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다 퇴직 후, 은퇴 후 국어 공부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작은 강의 영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판매까지 확장했다.
지금은 학원 강의 없이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핵심 교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에서 활용하면 체력 부담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건강 관리와 균형 있는 삶.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WHO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꾸준한 운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산다. 은퇴 후 지나치게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면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사례: 58세 퇴직 후 주말 농장으로 인생을 즐기는 이씨. 이씨 58세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무리하게 자격증 공부를 하려다가 건강을 해쳤다. 이후 방향을 바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 재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수익도 얻고 건강도 지키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는 무리한 경제활동보다 건강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 체력과 뇌 기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증보다는 기존 경력을 활용한 경험 기반 일자리가 더 유리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체력 부담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무리한 돈벌이보다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퇴 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